켄준마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이번 사태 이후에 캐나다의 학사 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텐데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퀘벡에서 발표한 학교 개학 그런 계획이죠.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걸 짧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사람이 그 퀘벡의 교육장관인가 봐요. 장관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도별로 있다고 봐야 되니까 이 사람이 초등학교와 그 보육시설의 그 계약은 필요한 결정이다. 이게 지금 4월 27일 뉴스입니다. Physical Distancing Measures,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그런 조치,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급당 인원은 15명으로 제한되고, 스쿨버스를 탔을 때는 이제 그 좌석에 원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둘이 같이 앉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명씩 앉히고 뭐 이런 거를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제가 불어라 뭐라고 읽어야 할지 이 사람이 이제 5월 10일부터 몬트리올 그 외곽 지역, 그러니까 여기 Greater Montreal Region이라고 나왔죠. Outside 바깥쪽에 초등학교와 그 어린이집 이 점차적으로 이제 재오픈하는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나 봐요. 그리고 몬트리올 섬 안에 있는 그 초등학교랑 어린이집은 5월 19일 날 오픈을 하고, 물론 이게 이제 몬트리올 지역에서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갑자기 다시 확 급증을 한다든지 그런데도 강행할 거는 아닌가 봐요. 지금 유지되거나 감소할 경우 요 계획대로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유를 어떤 mental health, 그러니까는 정신 건강, 아이들이 이제 집에만 갇혀 있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런 거를 들은 거겠죠. 그리고 access to food and importance of continued learning for students with difficulties.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학생들, 또 음식에 대한 접근성, 이런 거를 이유로 하면서 필요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나 이제 대학들은 8월 말까지 오픈을 하지 않고 초등학교를 이렇게 먼저 오픈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업당 최대 15명으로 제한이 되고 2m를 유지하는 그 소셜 디스턴싱, 이거는 가능한 지켜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공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수업은 이제 고등학교는 문을 안 여니까 거기에 빈 고등학교에 옮겨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스쿨버스에서는 좌석당 1명 앉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밖에서 놀잖아요. 그럴 때도 이 노는 애들을 한꺼번에 다 내보내면 다 만나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그 배치를 해가지고 좀 소규모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서 놀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나 봐요. Daycare services for teachers first. 그래서 이제 이 데이케어, 어린이집 서비스도 그 선생님들을 최우선적으로, 왜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 출근하려면 자기 애를 맡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직원 자녀는 5월 4일부터 자녀를 보육원에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교사들은 좀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죠. The plan needs to be very clear. 계획이 매우 이제 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라고 이제 교사들이 주장을 한 거죠. 몇 주 안에 다시 이제 학교 문을 열면 그 학교에서 지켜야 할 어떤 그런 보건 지침들, 이거를 적용을 하려면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열면은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선생님들은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온타리오주에서는 5월 30일까지 학교들이 계속 공립학교 문을 닫는 걸로 지금 발표를 한 상태였죠. 오히려 지금 퀘벡이 그 확진자 수가 훨씬 더 온타리오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4월 28일 뉴스인데요. Quebec's move to reopen schools sows confusion fearing among parents 해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제 부모들 사이에서는 좀 혼란이 있다.
초등학교는 다음 달에 다시 문을 열지만 모든 사람이 자녀를 학교에 보낼 계획은 아닙니다. 이 뉴스를 보면 몬트리올 이 지역에 이제 거주하는 패트리샤 클레몽트 엄마인가 봐요. 7살과 11살 자녀가 있나 봐요. 물론 애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이 엄마는 아직 좀 이 상황이 불안하고 그래서 학교를 보낼지 어떨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학교 개학이 성공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다 감금되다시피 생활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럴 거라는 얘기죠. 셸리 루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읽어야 되지? 하여튼 이 엄마는 조금 더 이제 좀 확고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애들을 학교 보내지 않을 거라고 4학년인가 봐요. 아들이. 근데 9월까지는 학교 보내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이런 정부의 그 계획이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특히 또 교사들한테도 불공평하다. 이렇게 보는 엄마도 있나 봐요. 하지만 또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학생이네요. 박사과정 trying to complete her PhD라고 한 거 보니까 이제 뭐 거의 이제 끝나가는 학기인가 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 내년에도 어차피 백신은 안 나올 텐데 이제 뭐 백신 개발하는 게 임상 실험하고 뭐하고 승인 받고 하려면은 오래 걸린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이게 계속 오래 갈 텐데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기다리냐 지금 계속 뭐 이렇게 또 어떤 부모는 또 이제 12살짜리 아들을 학교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이 몬트리올 지역에 사는 부모들의 어떤 압도적인 그런 어떤 반응 그 의견 이런 거는 두려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애들을 학교로 보내는 그런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다 놀랬고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Why is the government using our kids as guinea pigs?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왜 정부에서는 우리 애들을 기니피그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기니피그가 그 실험체로 많이 사용이 되나 봐요. 뭐 애들 뭐 학교 보내보고 애들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갖고 죽는 거 뭐 이런 반응 보고서는 뭐 정책을 할 거냐. 왜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학교를 개학하냐. 이런 그 항의의 표현이었겠죠. 부모들도 이랬고 아까 뉴스에서도 짧게 언급이 됐지만 교사들도 퀘벡 주정부 결정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그런 분위기예요. 계속. 특히 이제 또 퀘벡의 학교에서 일을 하지만 실제 거주는 온타리오에 하는 그런 교사들. 요런 교사들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티노에 사는 교사들이 되겠죠. 대부분. 가티노는 이제 온타리오 소속이지만 가티노에서 몬트리올은 다리 하나 이제 건너면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온타리오에 거주를 하지만 직장은 옆에 이제 그 퀘벡 몬트리올로 이제 다니는 교사들 같은 경우는 이 두 주의 정책이 완전 상반되기 때문에 더 이제 또 혼란을 느끼는 것 같아요. Provinces on totally different pages. 완전 다른 페이지에 있다는 거죠. 그 온타리오주하고 퀘벡주하고 퀘벡에서는 5월 11일에 다 문 연다 막 이랬고 온타리오에서는 31일까지는 닫는다 이랬고 교사나 어린이들에게 그 퀘벡 정부가 마스크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보호 장비도 부족하다. 이런 걸 걱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Basic stuff still unknown Teachers Association. 이 기본적인 것들이 여전히 좀 불명확하다. 이 선생님들 그 연합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퀘벡주의 그 영어 교사 협회 여기에 이제 프레지던트인 이 사람이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때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제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하는지 이게 지금 의문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그 어떤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게 없이 무조건 학교를 연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뭐 애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싱크대가 충분하게 그 개수가 있냐.
비누가 있냐, 또 학교 소독하는데 충분하게 페이퍼 타월이나 뭐 그런 지원하는 직원 인력들은 있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안전한 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퀘벡 정부가 학교 개학을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이 사람이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좀 과격한 말을 했어요. 뭐 선생님이 죽으면, 학생이 죽으면 뭐 이러면은 이걸 처리할 거야? 너무 정부에 화가 난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게 한 8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오늘 뉴스입니다. 5월 3일자에 English Language Board, 그러니까는 퀘벡은 학교가 이제 불어 학교, 영어 학교 이렇게 교육청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긴 그런데 이제 영어 학교 교육청에서 Defy Quebec School Reopening Plan, 학교 그러니까는 계약 플랜에 대해서 이제 거역을 한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서부 퀘벡에 있는 그 영어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계약을 하지 않겠다. There are far too many unknowns. 불확실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Compromise the ability of school boards to safe and effectively reopen school. 학교를 계약을 하는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명확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웨스턴 퀘벡 스쿨 보드, 서부 퀘벡 교육청의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는 게 학교마다 편차가 클 수도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5월 11일에 그 초등학교를 개학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은 좀 급하게 발표된 계획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too many things that we don't know,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계약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웨스턴 퀘벡 교육청은 다른 영어 교육청과 함께 계약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서 이게 정부 계획대로 이렇게 뭐 다 학교에 복귀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죠, 지금 분위기가. 저만 해도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도 이제 지난 금요일에 딸내미를 한국으로 보냈어요. 이게 뭐 지금 온타리오, 제가 사는 지역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보낸 건 아니고, 애가 이제 뭐 계속 학교에도 못 가고 집에만 혼자 있고 숙제만 혼자 하고 뭐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좀 우울해지는 것 같고 애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어차피 뭐 학교가 언제 다시 갈 수 있게 될지 사실 지금 기약이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5월 31일까지 닫는다곤 하지만 이것도 연장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6월 달에 어떻게 계약을 한다 해도 사실 6월 20 며칠이면은 여기 방학 시작이거든요, 여름방학. 그래서 설사 6월 중에 계약을 한다 해도 실제로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는 날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방학 때 한국에 갈 예정이었었거든요. 아빠도 만나고 뭐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럴 바에는 그냥 더 일찍 가서 좀 오래 놀다 와라,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낸 거죠. 지금 단기로 유학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 정리하고 그냥 철수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한 2년 계획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벌써 1학기를 뭐 대부분 이렇게 날렸고, 다음 학기도 언제 개학할지 좀 불투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약 없이 여기서 학교를 가지도 못하는데 계속 비용을 지출을 하면서 이제 버티기에는 좀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아예 다 접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대한항공 특별기
뭐 이런 걸로 이제 다들 많이들 가시는데,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옆에 그 한국 친구가 누가 이제 다 이번 학기는 포기한다 이러고서는 애들 데리고 이제 다 한국으로 복귀한다는 얘기 듣고, 그러면 우리 딸내미도 어차피 놀러 가기로 했던 거 그냥 일찍 갈까 하고 이제 비행편을 알아봤는데, 마침 대한항공 그 특별편이 있었어요. 5월 1일, 5월 3일 이렇게 돼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예약을 급히 해가지고 갔는데, 비용은 한 2,500불 그 정도 선이었고요. 혼자 갔기 때문에 비동반 소화 서비스 이용하면 캐나다에서 한국 갈 때 150불, 한국에서 캐나다 돌아올 때 15만 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아이들 학교 때문에 와 계신 분들은 계속 이 추이를 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퀘벡의 이런 논란을 보면 쉽지 않아 보이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